불화와 무속화 속 토속적 이미지로 유명한 진주 출신의 내고 박생광 화백.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박화백의 작품을 진주로 가지고 와 문화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년 전보다 크게 떨어진 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0.8명대를 턱걸이했지만 역대로 보면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는 이마저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빗길 교통사고 목격담이 지역 SNS에 꾸준히 공유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이 보도한 진주 내동초등학교의 변신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서부경남 SNS 속 핫 이슈 살펴봅니다. 함양군 누이센터 기반공사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센터 부지에 군청 구내식당까지 포함되면서 일부 군청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남 지역 주요 산업인 방산 분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불화와 무속화 속 토속적 이미지를 대담한 색감으로 풀어낸 색채의 마술사, 진주 출신의 내고 박생광 화백하면 떠오르는 표현인데요. 일찍이 프랑스 등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았던 선생이지만 그의 작품은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와 미술계를 중심으로 박생광 화백의 작품들을 진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상임위. 여러 현안들이 다뤄졌는데 이 중에선 진주 출신 한국채색화 거장 내고 박생광 화백의 작품 구매 관련 질의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렸던 박화백 작품 경매에 진주시가 참여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시는 당시 구매에는 참여하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셨을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옥션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참여는 하지 않고 지금 작품만 이렇게 박생광 작품이 이렇게 저기 전시되어 있는 그 부분만 보고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 계획은 뭐 진주시에서 여건이 되면 저희가 뭐 박생광 작품을 구입을 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박생광 화백 작품을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지역 안팎의 예술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전통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평가받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진주시에다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박생광 선생 작품을 소장해야 되고 매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주시에서 박생광 선생 작품을 놓친다는 것 자체가 큰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적인 전통적 미감의 특성, 한국적인 색채가 갖는 그 독창성을 어떻게 하면 조형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화두를 죽는 날까지도 놓지 않고 연구를 했던. 박생광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제대로 기억하고 이를 보다 널리 알리려면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생광 화백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시의 큰 자랑이고 그 다음에 수목채색화의 거장입니다. 저희 이러한 작품을 우리 진주시가 소유한다면 문화 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진주 시민들이 지역에서 지역 출신 작가 작품을 본다는 것은 많은 문화 향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현재 박생광 선생 작품들 중 다수는 보관 보존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유족이 아닌 개인 화랑에서 소장 중입니다. 때문에 행정에서 작품을 구매하려면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진주시도 예전부터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박생광 화백 작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매를 위해선 각종 절차와 예산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색채의 마술사 내고 박생광 화백, 그의 작품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진주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경남 지역 주요 산업인 방산 분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폴란드 정부와의 무기체계 수출 계약 등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지원 자본이 부족해지자 경남도와 지역 정재계 등이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진주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거리 행진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진실찾기 진주시민 모임은 29일 오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시민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행진은 세월호 참사 때 순직한 고 윤이나 선생의 추모비를 시작으로 진주교육지원청 앞까지 실시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 행진은 오는 16일까지 전국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공개됐는데 1년 전보다 크게 떨어진 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0.8명대를 간신히 유지했지만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무너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출생 사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출생 관련 지표는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 저출생률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9,000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가 35만 명인 걸 감안하면 자연 감소분이 12만 명에 이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남 출산율은 전국보단 높지만 0.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은 대도시를 제외한 도지역에서도 경기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도내 시군별 자료를 보면 편차가 심각합니다. 거창은 유일하게 출산율 1명을 넘겼습니다. 이어서 사천, 진주, 하동 순으로 높았습니다. 산청과 함량은 0.7명대에 머문 반면 남해는 0.66명으로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가장 낮은 고성은 0.6명대마저 무너질 위기입니다. 다만 군 지역은 가임 여성이 적다 보니 출산율에 상관없이 연간 출생아 수는 100명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올해 출산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이 0.6명대, 경남은 0.7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이후 혼인에 대한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2023년도도 0.72명이 됐던 것 같고요.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늦은 혼인과도 연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여성의 나이는 31세,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3세로 집계됐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통합 30주년을 1년 앞두고 기념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사천시 통합 3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전 분야에 대한 과제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남도민이거나 사천시 출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천시 또는 사천문화재단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천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으로 335대를 지원합니다. 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 185대입니다.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2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기화물차는 최대 1,6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거나 사천시 소재 기업 또는 공공기관입니다. 구매 지원 대상 차량과 지원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차량 2대. 뒤편으로 보이는 트럭의 앞범퍼가 파손돼 있는데요. 최근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에 빗길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 상황.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근래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한편 빗길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주행 전 타이어 마모 정도를 점검하고 주행 중에는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 운전을 해야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뉴스를 통해 진주 내동초등학교가 경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죠. 개방형 천장과 가변형 교실 등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복합 공간이 구성됐는데요.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서경방송 뉴스 영상을 공유한 글쓴이 그 규모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리꾼 역시 시설이 좋아졌다며 반겼는데요. 1년만 더 늦게 태어날 걸 그랬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초저녁의 밤하늘 아래 환히 빛나는 건물들, 도로 너머로는 진주성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퇴근 후 약속 장소인 가좌동으로 향하던 중 야경을 촬영한 글쓴이 만나는 풍경들이 너무 예쁘다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야경이 너무 멋지다는 누리꾼들의 감탄이 이어졌는데요. 다른 날도 아름다웠다며 자신이 촬영한 야경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세계축제협회의 2024년 아시아 야간형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부는 최근 태국 파타야시에서 2024 피너클 어워즈와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를 열고 40개 도시가 참여한 가운데 최고의 축제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진주성 대첩과 연계한 역사성과 함께 매년 100만 명 이상 꾸준한 관람객 수와 글로벌화 노력 등을 인정받아 아시아 야간형 축제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산청군이 제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사용자 근로자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산청군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과 안전보건교육 계획,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함양군이 SNS 기자단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산삼 힐링 아카데미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함양 산양삼과 볼거리, 체험 행사로 구성된 함양 산삼 힐링 아카데미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홍보 및 사전 점검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선 산삼 캐기와 한지 만들기, 대봉산 휴양밸리 액티비티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군은 이번 팸투어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부터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삼 힐링 아카데미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부를 물을 때 밥은 먹고 다니냐, 헤어질 때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이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함양군청 직원들 사이에서 구내식당 문제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간 함양 곽영군 기자입니다. 곽영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함양군 누이센터 기반공사가 4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센터 부지가 군청 구내식당까지 포함돼 2년 가까운 공사기간 군청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 해결이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군은 공사가 다가오는 시점에 여전히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중에 있어 함양군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 지부 자유 게시판에는 오늘 무엇을 먹지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4개월 후면 군청 구내식당이 없어진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현재 구내식당 자리에 누이센터가 들어서면 공사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복도통신을 통해 돌고 있다며 기술센터까지 이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센터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 식당은 어디로 정해야 할까 등의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함양 관내 공무원은 총 653명으로 이 중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33명입니다. 이 중 1일 평균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은 170명에서 2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청 공무원 A씨는 이미 누이센터 계획이 오래전에 수립됐지만 공사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 급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비판했습니다. A 공무원은
이미 누이센터 건립에 따른 구내식당 이용 정지는 예견돼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기본적인 식사에 대한 복지도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공무원 복지를 논할 수 있겠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함양군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죠. 담당 공무원은 내부 논의 중으로 정확한 계획은 추후 누이센터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담당자는 아직까지 구내식당과 관련해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노조 게시판에 작성된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이용 또한 계획 일부분에 포함돼 있다. 모든 일정은 누이센터 설계가 마무리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곽영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인은 밥심이죠. 아무쪼록 직원들이 잘 먹고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잘 이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인기 트로트 경연 TV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진주 출신 가수 최수현, 빈예서가 진주시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동진초등학교를 졸업한 최수현은 진주 가인가요제를 비롯한 여러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빈예서는 현재 가람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한편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진주 출신 가수 오유진은 지난 2021년 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남해군 홍보대사인 신진서 구단이 남해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남해군은 29일 신진서 구단이 부친의 고향인 남해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지난 2022년 남해군 홍보대사로 임명됐으며 이후 향토장학금 2,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의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천시 정동면에 있는 우주미술관에서 고흐와 포켓몬 전시가 진행됩니다. 해당 전시회는 진주 사천의 한 미술학원 아동들이 네덜란드 화가 반고흐와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를 콜라보한 그림들을 전시합니다. 전시는 3월 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응급실이 있는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 어느 날 문을 닫는다면 어떠실까요?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양산 웅상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웅상중앙병원 폐업 소식에 동부 양산에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이는 병원. 진로 확인서 때려 왔습니다. 때로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서는 이제 안 되니까 다른 병원에 옮기려고요. 신랑 약 타러 왔는데 열심히 못해서 와서 지금 가는 길인데 2시간 기다리신 거네요. 네.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에 가요. 오늘 오후에 가기로 했어요. 전공이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동부 양산인 웅상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던 종합병원이 폐업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양산 전체 4곳의 응급의료 시설 중에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양산 부산대병원과 함께 기본적인 119 응급수송이 가능한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병원장 사망 이후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병원은 다음 달 18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과 관계자가 떠나면서 진료와 응급실은 멈췄고 현재는 간단한 발급 업무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원해 있던 80여 명의 환자들도 28일까지 모두 병원을 옮깁니다. 병원 폐업으로 앞으로 웅상 주민들은 응급실을 찾아 최소 20-30분 거리의 서부 양산이나 인근 부산, 울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역민들은 10여 년 전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도 웅상 지역 유일한 응급의료병원이 부도로 사라지면서 1년여 가까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팠을 때 지금 병원을 갈래도 차를 타고 30분, 40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몰라요. 10년 전까지 딱 그랬어요. 저 에어려가지고 부산까지 가고 이랬어요. 답답한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양산시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서와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응급의료시설과 협약을 맺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데스다 병원, 봄바른병원 이렇게 두 군데로 조금 전에 동부 양산 응급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였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설치를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웅상 지역에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대책 역시 임시 방편인 상황. 언제 해결될지 모를 사태에 자칫 골든타임마저 놓치는 것은 아닌지 주민 불안도, 동부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사천공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남해안 주요 관광시설 할인 혜택이 확대 제공됩니다. 이번 할인 혜택 확대로 사천 초양도 대관람차인 사천아이가 신규 지정됐으며 통영과 부산에서 운영 중인 스카이라인 루지가 갱신됐습니다. 이 밖에 항공권을 지참하고 사천과 남해 하동 등 주요 관광지 23개소를 방문하면 10에서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사천공항 이용객 수는 25만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이 2년 연속 전국 소년체전 경남대표에 선발됐습니다. 남해군은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U15가 제53회 전국 소년체전에 경남대표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제52회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해 군부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3일절인 금요일 맑은 하늘이 보이겠는데요. 다만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 기온 영하로 시작해서 한낮에도 4도 선에 머무니까요. 연휴를 맞아 외출 계획하셨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 탓에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2도, 함양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와 제주는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광주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새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58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3월의 시작부터 날씨 변동이 무척 심한데요. 토요일 최저 기온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후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